상담해 주신 시청자분은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도 하셨고 디스크 수술도 하셨는데 여전히 저린 증상이 있으신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고통이 심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는 앞에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이 저린 증상을 비증이라는 표현을 해서 일단 처음에 많이 저리고 이럴 때는 실증이라 그래서 뭐 어열이라든지 뭐 이런 담음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뭐 풍한 습기가 들어왔을 때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으로 보고 이게 환자분처럼 이렇게 오래도록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는 좀 허증으로 보는데 일단 그 치료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침 치료가 되겠죠. 침 치료는 다른 부위와 뭐 마찬가지지만 이 아시얼불이라 그래서 아픈 부위를 직접 침을 놓는 그런 방법을 쓰고 아니면 침에다가 불에 달궈서 화침이라 그래서 뜨겁게 해서 하는 화침 요법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봉침이라 그래서 벌에서 추출한 그 벌독을 이용해서 직접 그 부위를 자침을 하면 훨씬 효과가 좋아지고 뭐 염증이 있으면 항염증 작용도 좋기 때문에 봉침도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약침이라 그래서 약침은 치매 효과와 약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약침 요법이 있는데 약간 소염 자격이 있는 황련해독 약침이나 이런 약침을 써보면 혹시 거기에 염증이 있어서 부어서 일단 내려가는 신경을 눌렀을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추나요법이라 해서 뭐 큰 뭐 근육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이 손목 주변에 가벼운 추나요법을 해서 이 근육을 좀 이완을 시켜서 눌리는 좀 그런 증상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한방 치료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평소에 환자분께서 할 수 있는 좀 생활적인 면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환자분들 손목 사용이 많다 그러는데 일단 손목이 저리고 아픈 증상은 첫 번째 손목 사용을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으신 분들을 주로 보면 그 40, 50대 주부분들 손목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이 또 가사 활동을 좀 많이 하셔도 좀 무리가 됐을 때도 재발을 잘 되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혹시 많이 쓰실 때는 손목 보호대라 그래서 손목을 꽉 잡아줄 수 있는 보호대 착용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급성기를 지나서 이렇게 만성적인 경우는 손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이제 혈자리 마사지라 그래서 이제 주변 혈자리를 조금 자극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손바닥 저리고 아픈 증상이 손바닥 쪽으로 주로 오시면 사진으로 내관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손목에서 약간 이 3지 정도 올라간 이 부분을 내관 혈자리라 그러는데 이 내관 혈자리를 이렇게 지압을 가볍게 한 번에 한 대여섯 번씩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는 거를 하루에 한 3-4번 뭐 정도 하시면은 좀 손바닥이 쪽으로 증상이 있을 때는 도움이 되고요. 손가락이 아프거나 손목을 이렇게 굴신이 조금 불편하실 때는 반대로 이 손등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외관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외관은 이 손목하고 팔꿈치 사이 한 6분의 1 정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쭉 함몰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외관 혈자리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를 한 번에 한 뭐 서너 번씩 또는 대여섯 번씩 이렇게 가볍게 지그시 눌러주고 그거를 하루에 한 서너 번 반복을 하시고요. 혹시 이렇게 양손에 마비감 정도가 좀 있다 그러면 합곡혈이라 그러죠.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쭉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합곡 혈자리인데 이게 뭐 소화가 안 될 때 누르는 혈자리죠. 이 혈자리 이렇게 눌러주면 양손에 마비감이 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너무 센 자극은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씩 그래서 합곡혈, 내관혈, 외곽혈을 계속 하루에 한 대여섯 번씩 마사지를 해주는 걸 조금 꾸준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바닥 운동법이 있어요. 손바닥 운동법도 마찬가지로 조금 자극을 줄이는 방법인데 손을 앞으로 쭉 뻗은 다음에 손바닥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반대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이런 운동을 2-3번 하시고 양쪽 손이 다 그러시면 바꿔서 2-3번 이거를 양쪽을 교대로 한 서너 번씩 반복하시는 거를 이것도 하루에 몇 번씩 해주시면 손바닥이 저리거나 이런 게 조금 완화가 되실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보실 거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만성 두드러기는 이제 원인이 크게 사실 열과 독소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의 열 밸런스가 깨져서 앞에서 이제 원장님이 히스타민, 항히스타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두드러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에요. 면역 반응이라는 게 몸에서 이제 싸우면서 이제 그거를 그 부산물이 이렇게 두드러
두드러기 형태로 나오는 건데 그걸 일시적으로 막 항히스타민만 쓰면 계속 싸울 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거를 외부에서 자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그게 결국은 면역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면역력을 키우는 게 이 환자분이 저기 고통받으시는 두드러기라든지 비염 증상은 자기의 면역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열과 독소가 문제라고 하면은 청열 해독법을 써야겠죠. 청열 해독법은 당연히 한약으로 또는 약침으로 또는 어떤 열이나 독소가 어느 장기에 몰려 있으면 침으로 전체적인 순환을 시켜줘도 좀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청열 해독 작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왜 이 몸이 열과 독소의 밸런스가 깨지게 나오느냐 그거를 좀 어떤 장부에 문제가 있느냐를 좀 살펴보고서 보통은 몸에서 독소를 일으키는 거는 소화기 쪽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두드러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환자분이 혹시 음식에 섭생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지 좀 체크를 해보셔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무슨 너무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또는 유제품, 그다음에 등푸른 생선 같은 어떤 알레르기나 어떤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를 찾으셔서 그 음식을 좀 제한을 하셔야 되고 대신에 양질의 단백질, 뭐 생선 단백질이나 아니면 콩 단백질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면서 우리나라 되게 발효 음식이 되게 좋거든요. 면역력을 키우는데 뭐 된장이나 무슨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을 조금 드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독소를 내드는 소장 기능, 장 기능을 좀 좋게 하는 반면에 또 간이 해독 작용을 하죠. 그래서 간이 피로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좀 조절을 하시다거나 아니면 숙면을 취하셔서 좀 피로하지 않도록 정신적인 피로, 육체적인 피로가 하지 않아서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어떤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하신다거나 산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냉온욕을 하신다거나 하셔서 몸에 좀 순환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한약요법, 뭐 침요법, 그다음에 운동요법, 그다음에 식사요법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하셔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 어쩌면 두드러기나 비염 같은 거는 뿌리가 되는 어떤 증상이 아니라 몸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뿌리가 되는 원인은 따로 있는데 가지에 이렇게 일부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나오는 증상 하나하나를 물론 항히스타민제를 쓰거나 소염제를 쓰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뿌리 치료를 해가지고 장부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음양 기혈의 순환을 조금 정상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데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